모든 대도시에는 숨어있는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지만 이들은 완벽하게 적응해왔습니다. 이들은 막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으며 도시는 무슨 수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쥐들입니다. 도대체 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번성하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왜 쥐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쥐는 전 세계 농작물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우며 토종 야생동물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됩니다. 지하철에서 쥐를 보거나 더 징그럽게 만일 집에서 쥐를 보게 되는 일은 절대 유쾌하지 않죠. 대도시들이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시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장 창의적인 쥐 박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쥐들의 놀라운 생존 능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쥐의 가장 큰 무기는 숫자입니다. 뉴욕시에만 아마도 1000만 마리의 쥐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00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어미 쥐는 충분한 식량, 물, 그리고 은신처가 있다면 30일마다 8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한 쌍의 쥐가 매년 144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 쥐들은 생후 2-3개월이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새끼 쥐들과 손자 쥐들이 낳게 될 수를 더해보면 1년 안에 한 쌍의 쥐로부터 15,000마리의 후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수를 도시에 사는 모든 쥐 가족의 수로 곱하면 그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게다가 쥐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온갖 쓰레기가 쥐들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하죠. 쥐들은 벽돌담, 나무, 그리고 전신줄을 오를 수 있습니다. 전깃줄 위를 걷고 동전 크기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배관 시스템을 드나들고 5층에서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쥐의 이빨은 1년에 약 10cm가 자라기 때문에 무언가 갉아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에는 갉아먹을 것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쥐가 매우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 쥐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쥐는 새로운 음식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아주 작은 양만 맛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맛을 봐야죠. 게다가 쥐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쥐를 없애는 일이 어려운 거죠. 자, 기억하세요. 쥐는 완전한 악당은 아닙니다. 쥐들은 그저 모든 동물이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인간 근처에 살면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쥐가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뉴욕시는 2017년에 약 320억 원 규모의 쥐 박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전통적인 쓰레기통을 우편함 스타일의 입구가 있는 쓰레기통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쥐들이 좋아하는 식량 보급원을 빼앗는 거죠. 그 시도는 지금껏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에 브루클린시 관계자들은 좀 터무니없는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지역 공원에서 주머니 쥐들이 야생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니겠는데 쥐의 수를 줄여보려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머니 쥐들은 쥐들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대신 정원과 쓰레기를 먹어치웠습니다. 곧 주머니 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요테들이 도시 거리를 배회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코요테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코요테는 타고난 사냥꾼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쉽게 얻는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 쥐를 사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하자면 코요테와 인간이 대결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요테도 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당 쥐가 4마리 정도 되는 파리에서는 매년 봄마다 르스메시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특수팀은 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소독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사업체를 관리합니다. 관계자들은 심지어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음으로써 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이웃을 신고하라고 장려합니다. 또한 쥐떼가 목격된 것을 알리기 위한 인터랙티브 지도와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이 해결책들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2m 안 어딘가에 쥐 한 마리가 있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쥐가 문제인가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해로운 동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에 관한 잘못된 미신들을 파헤쳐봅시다. 쥐는 더럽고 냄새가 난다. 쥐는 아주 더러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동물보다 더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애완용 쥐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쥐가 하루에 반 이상을 자신과 친구들의 몸단장을 하는데 보낸다는 걸 알 거예요. 네, 고양이처럼요. 생존하도록 만들어진 야생동물이다. 물론 멸종되는 것을 피하는데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쥐의 경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쥐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은 쥐에게 어려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하나의 문은 초콜릿 간식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의 문은 갇힌 친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쥐들, 특히 이전에 갇혔던 경험이 있던 쥐들은 음식보다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우와. 치즈는 쥐도체 미끼로 최고다. 쥐들이 치즈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쥐가 가리는 음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즈는 미끼로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더 나은 미끼를 찾고 있다면 말린 음식이나 땅콩버터와 같은 달콤한 것이 유제품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깨끗한 집에는 쥐가 살지 않는다. 쥐가 있다는 건 집이 더럽다는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충과 유해동물은 먼지와 지저분함에만 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둥지를 틀기 위해 피난처, 음식, 그리고 물을 찾고 있어요. 티끌 하나 없는 집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음식 공급을 차단하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유혹을 덜 받게 될 거예요. 성충나방은 옷을 망칠 수 있다. 만약 옷장을 열었는데 나방이 날아가는 것을 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모직, 캐시미어, 그리고 실크라도 아직 유충이 없는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유충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천연 직물에 있는 케라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린 라벤더, 민트잎, 페퍼민트 오일을 채운 작은 주머니가 그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나방은 향나무 서랍장이나 옷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은 한 번밖에 쏘지 못한다. 벌이 방에 있는 누군가를 쏘면 벌은 한 번밖에 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방심하지 마세요. 꿀벌만이 한 번 쏠 수 있습니다. 다른 벌들, 말벌, 그리고 땅벌은 반복해서 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끓는 물은 개미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요, 그건 잔인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왕과 나머지 서식지는 전혀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개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초와 물을 50대 50 비율로 스프레이 병에 섞어서 바닥, 창문, 조리대 위를 청소하면 개미 식민지 전체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벼룩은 살아남으려면 숙주가 필요하다. 벼룩은 음식 공급원 없이 155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히 버려진 집에서도 끄떡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면 가까이 없는 것이다. 집에 해충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해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흰개미와 목수개미는 벽 안에 숨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빈대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전기 해충 퇴치기 안 하면 모기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 자,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기는 빛에 끌리지 않습니다. 다른 무는 곤충들처럼 모기도 후각을 이용해 먹이의 근원을 탐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죠. 마지막으로 쥐에 관한 또 한 가지. 쥐, 레츠를 거꾸로 하면 스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쥐가 우주에서 왔다는 걸까요? 아니면 미키마우스가 스타였기 때문일까요? 설마 그런 걸 믿는 음모론자는 아니죠? 쥐는 그냥 쥐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키마우스는 귀여운 생쥐였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고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삶의 밝은 연애에 머무르세요.